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장 반민국입니다. 보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3억 5,501만 1천 원보다 629만 6천 원 정액된 73억 6,130만 7천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검사비 등 세외 수입 312만 1천 원 정액, 국고보조금 중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및 장비 구입에 3억 500만 원 정액,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관련 기금 3억 143만 1천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사업비 410만 6천 원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19억 4,293만 1천 원보다 6억 4,727만 8천 원 감액된 112억 9,560만 3천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보건 강화 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보건동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6억 1,965만 원 감액. 다음은 324페이지 구강보건 이동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물품 취득비 1,000만 원. 보건소 식당 운영 관련한 공무직 인건비 1,642만 9천 원 정액. 그리고 365 안심병동 사업비 1,858만 5천 원 정액. 다음은 325페이지 헌혈 권장 사업비 3,500만 원 정액. 지역 응급 의료기관 격상 지원 사업비 2억 1,255만 원 정액. 보건소 음악 구급차 구입비 2억 정액. 다음은 326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 분야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6억 4,440만 1천 원 감액.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분야 보건소 결핵 사업 인건비 3,440만 원 정액. 다음은 329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산 취득비 1,000만 원 정액. 1억 원 정액입니다. 1,000만 원 정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 2,38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질의에 앞서서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보건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거제시 의료원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 안 한 지가 좀 됐죠? 예, 지금 그 7번 확진자 발생일이 4월 8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아마 이것도 저 보건소 있는 부분도
올해 세출 조정해가지고 이거 재난지원금 그 예산 만든다고 예,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예, 6억 얼마 정도.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그 준공하고는 큰 공사 기간 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뭐라고 그러나 우리 계획된 공사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예. 뭐든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어쨌든 저한테는 좀 눈에 띄는 예산이 헌혈근장 3,500만 원. 이거 뭐 제가 또 조례를 발의를 좀 하게 있어서 그때도 예산 반영을 했고, 그또 지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그 엊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틀치 이하로 또 그 혈액 그 보유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또 뭐 급하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앞전에 그제 시에서도 한번 할 때 사실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호응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어떤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사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또 헌혈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어쨌든 그제시 헌혈을 올리기 위해서 헌혈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해당 계야하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가격리자 그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랬었나 봐요. 이렇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꼭 말씀을 전달해 주시라면서 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해제됐다 하면서. 근데 구호 물품 하나하나에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이렇게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시고 고생했다는 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야 과장님 우리 계장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예, 끝까지 우리 거제시는 별일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 엑스레이를 그 성전 예산에 내가 했는데 얼마나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 지금 우리 저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를 했는데요. 활용들은 사실은 좀 낮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선별 진료소가 전문화된 선별 진료소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내가지고 판독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했고 저희들이 구입할 때만큼만 큰 활용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항이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이동 엑스레이를 그 예를 들어 삼성이나 대구나 필요한 곳에 또 활용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또 우리 선별 진료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금 선별 진료소에 지원하는 현재 우리 그 보건소의 시스템은 사실은 물자 정도를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선입니다. 예컨대 마스크라든가 네. 우리 저 KF 마스크라든가 그런 정도만 예를 한정돼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큰 틀에서 그 뭐 진료소 하는 동안 인건비가 뭐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거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선별진료소 즉 세 군데만? 예, 세 군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거 전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월 10일 날 그 우리 그 행정복지위원회 그 의원님 전원이 부시장님과 함께 그 선별진료소 세 곳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지원을 좀 해달라는 뜻인데 이제 당장 세 곳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이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진료 환자들도 줄고 또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다 퇴원해가지고 그래서 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은 됐지만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그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금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지원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러 뭐 자원봉사자나 뭐 이런 요청도 하곤 했었는데 제가 학점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원을 아무것도 못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굉장히 큰 경영 애로에 있다. 이런 점은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건소 방문했을 때 그 방호복하고 마스크 준비 사항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방호복 그 일회용입니까? 그거하고, 레벨 D. 예, 예. 그거는 뭐 준비 부분은 뭐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마스크하고 방호복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뭐 우리 그 정기풍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월 10일 날 우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그 방호복하고 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좀 재고가 있더라도 또 조금 그 장기간 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저 325페이지 보면은 예, 음악 특수 구급차를 한 2억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구입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구입을 하는 단계에 할 있습니다. 단계에 있습니까? 예.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하면은 이거는 또 이거 우리 그 코로나19 말고 다른 데도 이게 활용이 됩니까? 예, 다른 데도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격리가 필요한 예. 네,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수송할 때는 이게 그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앰뷸런스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저희들은 벽만 이래 쳐져 있는 앰뷸런스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음압 시설까지 갖춰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음압 이 시설이라고는 이게 좀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번에 선별소에 방문을 하니까 이 음압 시설이 이게 또 이게 뭐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던데 음압 시설 이걸 또 우리 그 지금 그 보건소 선별 거기에도 음압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음압이 그 경상남도에 예. 음악 병상 자체가 전체 합쳐서 3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급차에 예, 이송하는 것만. 이송도 예, 하고 거기 사용도 하고 그런 gem으로 쓴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번에 그 보니까 저 어디입니까? 저 수월 쪽에 병원 거기는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던데 그 우리 보건소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음악 선별 진료소. 아, 예. 우리 보건소에는 음압 시설이 아니고 음압 예. 텐트가 있습니다. 텐트. 예, 검체 채취하는 음압 텐트가 음악 있습니다. 텐트입니까? 예. 아, 그럼 거기도 맑은 새벽에 가면 음악 그 텐트입니까? 그럼 우리가 음악 텐트는 그럼 하나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음악 텐트 그것도 가격이 좀 합니까? 예, 한 4천만 원 합니다. 4천만 원. 예. 예.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사항 같으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장기간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 뭐 고생하는 김에 더 장기간으로 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병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정말 다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일들은 아마 거제 시민들이 꼭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번째 환자가 나왔지만 또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으시고 앞으로도 쭉 거제시에는 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제도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5월 6일 날 학교가 아마 개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단 시설이기 때문에 제일 또 위험군이고 그에 대한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어제 좀 보건소에 당부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뭐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 이런 데도 방역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역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 번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았으니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좀 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혈자에 대한 뭐 기념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줍니까? 예,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은 저희들이 편의점 상품권 또는 도서 상품권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은 뭐 저희 의회가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대한적십사사의 혈액관리본부하고 연관돼 있죠. 예, 예, 거기서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진도담당 김연아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에 한 몇 번, 한 5, 6번을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비용 지원하고 이런 건 없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관리 본부하고 좀 뭐 MOU를 맺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다면 저희 조례에 합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해가지고 2억 예.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예, 이게 작년 11월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예, 우리 보험과에서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우병원입니까, 여기가? 대우병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우병원에 이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떤 예.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까? 2억 1천여만 원 중에 1억 5천은 인건비고 나머지는 노후된 장비 교체입니다. 그 인건비는 의사 선생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거제시가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일이 없습니까? 예. 이인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주가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제 시에에 우리 무균 소독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어떤 걸 그래서도 말씀하시는지 보통 모르겠는데 이제 버스 터미널 같은데 이제 예. 버스 타고 내리고 할 때 예. 사람이 들어가서 무균으로 소독하는 그런 게 설치하는 장소. 말로는 예. 이제 그렇게 무균 소독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소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예. 이제 타지 자체는 이런 거를 뭐 또 실설해서 그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까? 예. 이거 뭐 설치한다 경비가 이제 소요 경비나 이게 얼마나 듭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대략 예. 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만 지나가면 그게 코로나균이 다 죽으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시군에도 이런 거를 실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왜 하는 거 하면은 이제 시민들의 불안 심리 해소 예. 차원에서도 뭐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게 방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 지자체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로의 안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나가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건 훨씬 더 좋지 않은 생각 발상 자체가. 일단 뭐 사장님
의견이니까 그 긍정적으로 그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보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8,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6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 감액된 27억 1,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22건에 3천만 원 감액된 7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대부분은 당초 간해시 반영분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증감액이 또 반영된 부분이 많고 또 일부 올해 신규 추가 사업 및 감옥 변경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총 세출 예산은 3,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기금 국비가 27억 1,800만 원, 도비 7억 6천만 원, 시비 4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풀행풀 사업이 24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24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서 도시군 간 재원 보조 비율이 변경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건강증진활동 자체 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영양 플러스실 비늘 측정기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노후 장비 교체권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조 사업에서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공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올해 2,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 반영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79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 기타 보상금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총 3억 4,300만 원으로 기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증액, 세무간 감옥 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금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기타 보상금, 금년 지도원과 금년 서포터즈 활동비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34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삭감된 1,500만 원 감옥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4,5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4,500만 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 삭감 사유로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기간제 인건비에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3명 채용권으로 행정과 임금비 예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근본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행정과와 협의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기간제 190만 원이 증액된 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보수 등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세부 사업명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자체 사업은 1,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로 100만 원을 증액, 감옥 변경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정신건강 상담소 운영.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공모되어 600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로비 청년 우울증 의료비 지원이 400만 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 특수질병 조기 진단사업은 7만 8천 원이 증액되어 850만 원으로 편성. 내용은 특수조기 질병 조기 검진비 7만 8천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 뇌질환 정밀검진에서는 414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로비가 414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270만 원으로 증액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의료 및 구로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서는 9만 7천 원이 감액되어 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로비 저소득층 어르신 안과 검진 및 개안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사업에서는 총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의료 및 구로비에서 1억 3,300만 원이 감액 조치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으로 감옥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으로 감옥 분리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예산액이 2천만 원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서는 의료 및 구로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정액, 이 부문 또한 감옥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안건진 비급여 비용 지원 예산액 1,300만 원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며 의료 및 구로비 의료 수급권자 안검진 비용 지원비에서 도비 65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비 650만 원으로 정액,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재정 비율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사업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로비 53만 원을 정액하고 민간 위탁금에서 53만 원을 감액, 이 부분은 세목간 감옥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가임여성 풍진항체 검사는 33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로비 도비 51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850만 원으로 증액, 이 부분은 학정내시 때 도비 시비 재정 비율이 변경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자체 사업에서 65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혈압기 8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만 원 8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정도관리 측면에서 또 기존 쓰고 있는 혈압기들이 수축과 이완, 자전 고장 수리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좀 더 성능이 좋고 부드러운 그 독일제 1,013만 2천 원 단가의 8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비 12알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정 보수에서 1,600만 원을 감액, 국내 여비에서 113만 원을 증액하여 감옥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 1,500만 원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요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한 명 채용권으로 행정과 인건비로 이관 재편성 1회 추진해서 현재 1회 추경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는 국가 사업으로서 1,600만 원이 감액된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되어 일괄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자체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타 보상비에서 관내 산부인과 응급분만 환자 발생에 따른 관내 이송 비용 지원비로 1,000만 원의 반영된 우리시 신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300만 원이 증액돼 600만 원으로 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난임 후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에서는 경상남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구로비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사업은 경상남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용은 의료 및 구로비에서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비로 1,600만 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 암 환자 의료비 및 제과암 관리 지원 700만 원으로 기입 편성되었으며 국내 여비 60만 원을 감액 의료비 구로비로 60만 원을 증액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제과암 환자 관리 암 환자 의료비 확정 내시에서는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 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서는 암 환자 의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암 의료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폭이 크다 보니까 2차 추경 시에 앞으로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345페이지 국가암검진관리 자체 사업에서는 3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내 부기명에서 일부 수용비와 검량비가 서로 변경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암검진 사업에서는 1억 600만 원이 증액 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보수에서 1,200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617만 원 감액 국내예비 6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로비 암검진비에서 8,800만 원 감액 조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도 위탁 사업비 국가암검진 지원비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 공단 예탁금을 감옥 변경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지원에서는 17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 편성, 의료 및 구로비에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후관리비 지원은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후관리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와 시 재정 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분리해서 감옥을 편성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71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비 편성 반영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때 3,900만 원이 감액되어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센터 홍보 책자 및 청소 용역비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공공근로자 한 명을 배치받아서 현재 청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공무직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7페이지 기타 보상금 금년 지도원과 서터포지 인건비로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공무직입니다. 63만 원이 감액돼 190만 원으로 편성, 무급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당 감액 사유는 한 명이 현재 휴직 중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공무직에서는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증액된 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직에 대한 4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봉 인상과 퇴직 적립금,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4,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2,700만 원을 증액, 부서 운영 추진비에서 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전년도 11월경에 신규 직원으로 발령받아온 신규 직원 9명에 대한 당초 예산 미반영분으로 금액 1회 추경 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정립과 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610만 원인데 대략 사업의 개개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떤 형태, 모바일이라 하면 뭐 휴대폰으로 뭐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복지부에다가 그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업, 헬스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가진 그 성인병 위험 요인을 가진 1개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저희들이 그 한 100여 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모바일 앱을 깔아서 휴대폰에다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그걸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그 이제 100명 그분을 저희도 운동사하고 앱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그 앱하고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그러면 이제 그 그런 사업. 100명에 예. 뭐 이제 어찌 보면 선정이 되신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나의 개인 의료 정보가 다 이렇게 앱으로 넘어가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개인 정보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분 그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익이 있죠 이게? 내 개인 정보 제공하고 나한테 어떤 반대 거부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뭐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지 거기다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짚어주고 거기서 이제 개선해가고 관리하고 건강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그리고 338페이지에 기간제 이제 근로자들을 시간 선택제로 바꿨단 말입니까? 이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던 우리 기간제들 그분들을 주 35시간 이제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무직이 이제 4명인데 1명은 휴직 중이고 그래서 복지센터에 총 이제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행정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으니까 지금 9개월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우리 시 방침으로서 9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에 공백이 심하고 또 업무 연속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권을 그럼 이분도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직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던데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 하면은 8급 수준의 이제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진급은 안 되는 거고 8급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년 임기로 해가지고 보통 2년 임기는 보장을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은 더 이제 연장이 가능하고 최고 5년까지
최고 사회가 원인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2년이 넘으면 비정규직법상으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넘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년 초과했다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적으로 전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어쨌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람을 자살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예, 예. 그 이분들의 뭐 단순 뭐 노무직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전문성을 예, 요구하죠. 이분들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 예. 뭐 경영사에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손해 보지 않도록 예,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노하우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 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 비용 지원 1,000만 원인데 혹시 전년도에 어떤 관외로 응급 상황 발생이 돼서 어떤 나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산부인과 이제 지금 부원이 2개소가 있는데 예. 파악을 해본 결과 43건 정도로 총 합쳐가지고 근데 산모와 그러니까 출생아, 신생아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지금 우리 대우병원에서 지금 응급 진료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아마 이제 부산이든 진주든 마산이든 어디 가게 하면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님이 네네. 공약이 이 뭐 상가 진료 뭐 상가 관련해서 공약을 내거셨더라고요. 그럼 아마 그 내용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부로 예, 응급 예. 진료 나가는 상황을 우리 뭐 다시 그제 뭐 대우병원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어떤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1월 말에 이제 대우병원에서 상가가 이제 폐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사유는 뭐 출생률 감소에 따른 뭐 경영 적자 여러 가지 경영 이유 등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아마 이사에서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그 뭐 시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 이런 데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복지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고 다 알아봤고 지금 또 다 알아봤지만은 산부인과가 기준 2개가 있기 때문에 의원급이라도 분만 취약지 정부 지원사 공적 자금으로서는 우리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실은 공적 자금은 지원하기 그럼 현재로서는 이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법적 근거의 미비네요. 법적 근거가 그럼 이제 규정에나 이런 게 어쨌든 없다는 국회의원은 입법부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예. 차후에 근데 입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면 예, 그래서 가능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많은 거제시의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어떤 맘카페를 중심으로 예. 굉장히 어떻게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맘카페 매니저 분들 만나가지고도 예. 이야기해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던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 법적 근거 미비가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거시고 그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좀 논의를 좀 하셔서 소통을 해서 예, 뭐 우리- 볼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예, 고민해 그럼 보겠습니다. 뭐 물론 상가 산부인과가 2군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지원이 대상이 안 되는 거지만 또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금 이태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가 1월 말 이전에 예, 응급을 한 환자들이 분만자들이 41명 아닙니까? 예, 1월 이전에
그럼 지금 대우병원이 1월 말부터 이제 폐쇄가 되었는데 예, 올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있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만일에 없으면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만을 하다가 산부인과 두 곳에서 분만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송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송을 그 병원에서 이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하고 나면 저희들이 뭐 20만 원을 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예, 방법으로?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원하고 예. 또 이송 그 업체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예, 구체적인 예, 사항에 예.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 개혁으로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사의 이제 진단이 내려져 가지고 관내로 그래 상급 의료기관으로 그 후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병원에서 먼저 이제 이송업체에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은 이송업체 이제 구호차를 타고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이나 창원 쪽으로 이제 진주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 이송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제도를. 근데 20만 원으로 정했지만은 좀 20만 원을 가는 거를 일단 예. 요 부산, 마지노선, 창원, 진주권 예. 이내 갈 수 있는 거로 충분히 되는 예.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염려스러운 것은 100일 미만의 그 신생아들은 예, 예. 만일에 아플 때 다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산부인과나 또 소아과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일 미만 된 아기들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응급 환자가 생길 때는 뭐 본인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까? 대학병원으로. 그것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신생아라든가 응급 산모들이 발생됐을 이때만 경우에는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예. 급할 때는 다 응급 이송 업체를 예. 다 이용을 합니다. 예, 본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선 계산을 하고 예. 이송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장 그거는 청구를 분만 하는 시에. 방향으로 예. 분만 시 응급 환자 할 때 보통 그러는 분만하고도 거고. 한 예. 일주일 이내는 예. 신생아들이 예. 항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 안으로는 우리 요 아동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종합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물론 부산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신생아들 뿐만 할 때 문제 없어도 신생아 시절에는 아프면 종합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태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문제입니다. 저희 거제도로서는 그제 이 문제가 그 모든 그 임산부들이 불안해하고 또 내가 과연 거제시에서 그 산부인과 두 곳에서 내가 분만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은 예. 이제 산부인과 종합병원이 이제 있다가 없으니까 시민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그렇죠. 좀 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파악해본 결과를 의하면은 두 개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대우병원으로 구성된 예는 3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없었고 대부분 다 이제 큰 종합 바로 가는 대학병원급으로 거죠. 예, 예. 이송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또 그런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현상이 먼저 앞서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이제 응급 환자 생겼을 때 그리 급하지 않으면 또 대우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해서 이송하는 경우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없으면 무조건 바로 가야 되거든요, 종합병원을. 그래서 이거 우리 소장님 대책을 한번 저도 저번에 이제 업무 보고시 강구하라고 했는데 뭐 국회의원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법률 자체를 어떻게 해서 뭐 두 곳에 있다고 이렇게 미루어둘 게 아니고 지금 임산부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출산율에도 지장이 오고 하니까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각 조금 저희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여건을 하려면 저희 힘 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당선자분하고 의논을 해서 입법상 뭐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그 국비로 그렇게 지원이 돼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상의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소장님께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거제시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다 예. 하면서 좀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몇 페이지였어요? 3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 예. 예, 1억 3천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희귀 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거제에? 저희들이 그 19년도에 67명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지원하는 금액이 예.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희귀 질환자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공단에서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자로 이제 등록된 겁니다. 일단 대상이 그러고 지원 기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공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한테 그 본인이 이미 지원 지급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받는 금액이네요. 보상받는 금액이네요. 뭐 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후에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선 지급하려면 병원에다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어디다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미리 예탁을 시키죠. 그럼 이 돈을 예예. 그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예. 1억 그 9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놓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희귀 질환자 중에 백혈병, 소암 포함됩니까? 희귀 질환자는 이제 백혈병, 소아암은 또 이제 별도 암 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예예. 예. 암 환자 의료비에서 나갑니다. 신장 투석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신장 투석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폐로병, 됩니까? 신장 투석. 예, 하여튼 질환이 951개 질환이 됩니다. 너무 예, 많아요. 하여튼 이 예산이 그 네. 1억 3,300만 원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예예. 왜 이렇게 돼 있나? 일단은 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시켜놓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예산들이 이게 이제 집행률을 높여야 됩니다. 예예. 예, 불응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담당 주사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아침에 잠겨 가지고 좀 듣기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보다 804만 5천 원이 증가한 85만 3,664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786만 7천 원이 증가한 194억 2,94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 관리에
연구 용역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위탁금 1억 595만 6천 원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관리 중량제 봉투 보관 창고 건립에 2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포로 수용소 내 평화파크 창고를 이용한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가 대대표의 그 사업장에 편입됨으로 따라서 시급하게 저희들 매립장 그 관리동 그 부지에 45평금으로 철골조로 지게차가 출입 가능한 그런 그 건물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중 화장실 노후 간이 화장실 철거 교체에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간이 화장실 10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도비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옥포 진수공원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당초 3개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2개소가 확정되고 또 근본에 추가 확정됨에 따라 3개소 추가 반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청소 차량인데 이 청소 차량이 아니고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7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1,000만 원을 감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그 이동식 단속으로 변경했습니다. 1,000만 원 전개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중 자원순환시설 대행 폐기물 파쇄동 개선 공사 2억 3,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외부에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을 실내로 옮겨 작업하고자 합니다. 그간 그 옥외에서 하다 보니까 분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파쇄동을 확장하고 또 바닥 공사, 또 컨베이어 설치, 철거, 집진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운반 대행료 집행 입찰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 반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 대행료 제한용 폐기물도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억 472만 3천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영농 폐기물 수집 보상금 1억 155만 5천 원 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바닥 설치 사업 시설비 도비 3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시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분은 2,100만 원 추가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추정 반입량을 7,000톤으로 저희들 수립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8,240톤이 매립됨으로 인한 차익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2019년 기금 조성액 정상분 3,352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19년도 기금 재원 수입 결산에 따른 조성액과 전출금 간의 차익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수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4쪽에 예. 그 우리 종량제 그 창고를 예. 꼭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됩니까? 2억 5천이나 들어가지고. 종량제 창고가 네. 종량제 봉투가 사실은 연간을 저희들이 그 구입해서 보관하려니까 사실은 그 1개월분이 한 15평 정도 그 차지하기 때문에 100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로수용소 유적관의 그 평화파크 자재 창고에다가 약 그 100평 규모로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해 오는데 저희들 그 의원님 말씀대로 보관 창고 자체가 그렇게 큰 어떤 사업비를 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 납품을 받도록 하고
분기 사항은 적어도 최소의 어떤 그 범위가 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3개월분은 돼야 된다 싶어서 3개월을 보관할 수 있는 약 40평에서 45평 정도 규모만 그렇게 시설을 예, 그래서 하고 과장님 예.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예. 이 농협 창고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빈집이 많아요. 농협 관공서 농협 꼭 우리 시에 빈 공간이 없으면 농협 창고나 일반 뭐 사회단체 이렇게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임대를 해갖고 쓸 때까지 써야지. 이거 새로 짓는다고 그러고 우리 그 봉투가 추정한 것도 아니고 아주 깔끔한 건데 어디라도 그거 재는다 하면 또 임대 줄 수 있거든요. 또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임대하는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 제시가. 당초 이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임대를 맨 처음 임대를 생각했습니다. 예. 시급한 사항이고 또 단순 보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설 임대를 해도 충분히 보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사실은 그 쓰레기 봉투가 지금 그 약 60억 원 어치가 됩니다. 이제 1년분이.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유가증권처럼 이런 고가의 어떤 물건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행태로든 그 수습을 하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 그 검토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행계 부득이 그럼 신설을 하자 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새로 건립을 하더라 해도 지금으로서는 견디는 데까지 견뎌서 임대로 해서라도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네. 또 그 옆에 355페이지 우리가 아침 일찍이 청소차가 새벽에 몇 시부터 출발을 합니까? 일하는 걸. 예, 지금 그 법상으로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3시 반에 청소차가 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간은 뭐 빨리 해버리고 날 새기 전에 해버리면 좋은데 3시 반에나 이런 경우는 그 주민들한테 그 잠을 깨우는 그런 아주 소리도 크고 하니까 저는 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가거든요. 저야 감안하면 되는데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불편해하겠다. 3시 반에 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몇 번. 지금 고현 쪽에 예. 시장 쪽에 예. 사정 때문에 시장 예. 사정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화물 자동차가 오기 전에 안 하면 그게 그 치워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쪽에는 다른 지역은 시장 쪽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아파트 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파트 쪽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대부분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뭐 잠이 좀 없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예, 시간을 보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롯데 1차. 예. 고현은 지금 이제 시장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빨리. 운영을 저는 하고 괜찮은데 있습니다. 예. 다른 주민들한테 지장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우리 자원순환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동 개선공사로 2억 3,400만 원이 정액이 됐는데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어찌 보면 본 예산 편성할 때 뭐 몇천 정도 뭐 업 되는 것도 아니고 2억 3,40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되는 건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 지금 자원순환시설 보강공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조금 밀어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선별장에 관한 사항하고 또 그 고철 집화 창고하고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들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예산 이번에 저희들 세수 자체 문제가 좀 있어가 당초 예산에 후순위로 물렸던 부분을 놨는데 협의체 주민 협의체나 이런 요구 사항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그 추가 아, 경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 보면 됩니까? 예, 그 요구는 이미 오래 전인데 올해부터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이제 빠졌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우리 혹시 지금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불법 쓰레기 투기한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포상금 1억까지 내걸어가지고 아예 뭐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그제는 이렇게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뭐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어떤 그 투기 사례가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 지금 이제 불법으로 지금 투기된 건 없습니다. 그게 투기보다는 쓰레기 운반, 수집 운반 이런 업체들 또 고물상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 큰 규모는 없습니다. 아, 그제시는 그런 예. 경우는 없네요. 예, 예. 그럼 지금 고정형 CCTV 이전 설치하고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이걸 서로 목간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저 삭감하고 네. 그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예. 뭐가 다르죠 이게? 지금 저희들 19대 고정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쓰레기가 지금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곳에 지금 19군데를 설치했는데 당초는 이제 또 이게 고정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알고 저희들 4개소 정도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그 면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기존에 있는 고정은 존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용이 지금 이제 그 차라리 이거 이동식에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수요를 저희들 18대를 이번에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대 중에서 1,000만 더 하면 예. 19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상반기 당초에선 집행전액하고 해서 한 3대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대 정도 대당 돼요. 한 400만 원 정도. 아, 대당 400만 원. 예. 그럼 이게 이동식 CCTV를 하면은 어디 차에다 싣고 하는 겁니까? 예,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지금 그 다량으로 배출되는 장소에 그 전주나 이런 곳에 그 끈으로 조정하는. 아, 포터블 방식이네요. 그때 예, 그 뭐 케이블 타이든 뭐든 고정해 놔놓고 예, 거기서 바로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내 음성 안내까지 그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저희 같습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뭐 그때 장소 옮겨가면서 단속이 가능하니까 예. 더 수요가 많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요 354페이지에 우리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1,800명 잡혀 있는데 예. 이거는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그 지금 저희들 매년 그 대행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행 사항이나 준수 사항 이런 어떤 내용 그리고 그 업체의 어떤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은 무슨 좌우 대책이나 예. 뭐 시정 예. 사항이 뭐 주로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평가가 만약에 그 부진하게 되면 예. 차년도 다음 연도의 입찰에 제한이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분들의 그 평가 점수가 그 정도까지는 부진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우리 그 요 6개 업체만 하는 겁니까? 예, 그제시 내부 업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제시나 또의 그 업체들하고 이런 비교 같은 부분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건 다른 시군하고. 예. 그건 직접 그 평가를 하려면 그 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뭐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우리 그 뭐 6개 이 내부 업체만 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거기면은 다 똑같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좀 어렵지만은 다 우리 시군 비교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1,800명씩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예. 그냥 우리끼리 뭐 6개 업체만 가지고 할 바야 이거 하나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시군도 좀 사례나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예. 조금 그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지 저희도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차피 그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료랑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 같이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예. 일단은 같이 한번 그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그 355페이지에 음식물 우리 그 수지 운반 대행료가 지금 25억 가량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 또 차후에는 또 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물 부분을 이거 수지 운반하고 그것도 저 뭡니까 태비아 예, 하는 것도 태비아. 포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태비아도 이제 저기 이제 장작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준비는 뭐 대책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료화에 따른 부분을 그 중앙에다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화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도 난색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쪽으로는 아마 계획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저걸 지금 대비화 시키면 건조된 부분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 장비도 저희들도 보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시설비가 또 포함될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준비 단계지만은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그 번데기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에서 직접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 폐기물에 관한 부분들은 저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료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설비도 이게 뭐 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 처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다시 354페이지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노관리 화장실 예. 철거비하고 교체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 10곳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개당 이게 얼마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개당 270만 원 정도 이제 철거하는 비용이 270년. 운반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또 다시 도로 또 그 위치에 또 간이화장실도 또 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이 화장실이 또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은 예. 저희들이 잘 안 넣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나 전기를 넣어 가지고 수제식 쪽으로 가고 또 해야 되지 간이화장실은 수명도 짧고 또 거기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악취나 이 개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또 뭐 다양하게 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면 공중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이 이거 아까 이제 세 개 선정됐다고 했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또 보니까 깔끔하게 개당 이거는 또 뭐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 리모델링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대상은 지금 사곡해수욕장하고 칠전연육교 입구 화장실하고 선창 지저 방파제 쪽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규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 다른 질문 많이 해주셨고 그 공중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간이 화장실
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독은 저희들이 그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예. 일부 언론에서 분변으로도 그 코로나 감염이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를 접하고 바로 그 소독을 하다가 도로부터 강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저번에 보고드린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그 예비비를 이용해서 주 1회 화장실 주 1회 그 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부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4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간이 화장실도 지금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거기는 그 충방제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내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둘러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내나 또 소독도 하시던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청소 개념의 소독과 또 우리 그 감염 방지의 소독은 조금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외부 용역을 따로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외부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뿐 아니라 개방 화장실 64곳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뭐 업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개방 업체에 소독하는 업체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둘러봤을 때 그 청소하시는 분이 좀 간이 화장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독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 관리 부분에서도 저희 시가 굉장히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종량제 봉투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창고가 없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0억이나 되는 그 자원을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입출입 이렇게 선입고하고 또 배출하고 이렇게 계속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이렇게 좀 잘 준수를 하면 재고 금액을 충분히 줄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량제 봉투를 여러 납품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조를 하는 업체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지금 전체 그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 업체 같으면 공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입고가 되도록 하면 사실 큰 창고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량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당월에 한올 그 한 개 어떤 배부 대상하고 그다음에 그 전월에 이게 최소한 2개월 이상은 보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조금 여유롭게 3개월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는 양이 그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그 어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보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뭐 재고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60억이나 되는 돈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 분량이 아니고 뭐 1개월 분량 또는 뭐 일주일 분량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창고 없는 관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부대첩 기념공원 그 입구에서부터 진입로까지 보면은 이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불법 그 투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치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도 뭐 감시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한번 나가보고 예. 또 아니 위원장님 대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동네 봉투가 창고 때문에 한번 한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지게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창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그 카파가 커야 되지 한 10평 뭐 20평 이래 가지고는 그 지게차가 그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량으로 그 입고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하고 대형 창고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필요한 시점에 적기 납품을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업체라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은 더 재고량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정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조상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기자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장 승포 오프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융자 원리금 1,100만 원 세입 있습니다. 맑은 물 360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 확대 부분에 사무관리비, 약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 부분입니다. 276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자수 방치공 원상복구 이용 실태조사 부분에 90만 원이 감액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식의 잉여금 부분에 2억 203,400만 원이 증가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 수질 지하수 보전 관리 부분에 기타 보상금 부분, 주부 금침원 활동비 부분에 192만 원을 증액한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 부분에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수 원상복구 부분입니다. 자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부분에 340만 원 증액 도비 90만 원 감액되어서 총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 부분입니다. 장수 이용 실태조사 부분에 2,200만 원 감액해서 위에 목 조정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목차부터 598페이지 예산 총칙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335억 5,781만 원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고 지출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 주출 예산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부분의 시설 및 부대비에 68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동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수도 특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773억 3,369만 원에서 1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785억 5,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 먼저 설명드린 후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7페이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사입 수익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9,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 설비 완료 지역의 일부 추가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입니다.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승급 환급금 환급금이 1억 5,500만 원 증액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자본적 수익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해금강 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 사업에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보조 사업 수입 해금강 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이 부분은 그 하수 운영가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룬 산양 등 7개소에 9,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은 1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653억 60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11억 시설비 11억 그다음에 감리 부분에서 2천만 원 시설부 부대 부분에서는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얘는 359페이지 페이지는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 처리장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 시내만 해도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거의 국비가 70% 아야 우리 시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문제.
지금 오비하는 그게 뭐 22년 동안 완공된다 했습니까? 네.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빨리 오면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시간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이제 지금 그게- 우리 그 메인 관로가 하나 더 넘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확대된 지역에 배수 설비 들어가야 되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시간은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선자님이 뭐 부시장 있을 때부터 이 사정을 잘 아시잖아, 그지? 네. 그래서 한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면담을 하셔서 그 우리 진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내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이 차가 4,500만 원이거든요. 하수. 하수관에 맞아.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같이 할.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네. 그 362페이지에 우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구 용상 복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이용 실태는 그 지하수의 그 환경인체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네네. 관련 공이 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 주민들에 방치되는 공이 있습니다. 지하수 팠다가 그러니까요. 그 폐쇄를 안 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팠던 지하수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폐쇄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팠다면 그 개인이 다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 개인이 받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차라리 구성분도 청구해야 되는데 네네. 명확한 이제 않은 부분들이 옛날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가 이게 근데 또 지하수 팔 시도비의 때는-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이건 지하수 팔 때는 다 신고를 하고 옛날 거는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신고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아, 주민들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 능동적으로 찾아 뭐 하고도 하는 게 있는데 아니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착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도 뭐 이게 그 수질 네. 환경 수질 그 보존청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예, 예. 있는 사업입니까? 예. 아 그러면 진짜 그 지하수 폐공이나 예. 또는 의심이 가는 것들은 또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 신고를 해줘야 또 동네 세세적인 사항들은 주민들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걸 홍보를 한 번씩 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 홍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1년에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걸더라도 좀 의심이 가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지하수 폐공 신고를 바란다는 그런 홍보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는 뭐 행정 공무원 그러지 않고는 이런 또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분들 몇 분 아니고는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의심이 가는 지역에는 한번 홍보를 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62페이지에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예. 네, 지하수 보존 관리에 예, 예. 예. 연구 용역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예비비 2억 5,100만 원. 아 이게 예. 그 지하수 물 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수익이 있는데 다 작년 지출 안 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정기 예탁으로 7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1억 4,400만 원이 지금 예금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그 한번 지적을 한번 했는데 어떻게 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우리 시에서도 지역 주민을 통해서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보통 감매설은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내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시공회사든 물론 감내회사까지 벌점 주는 것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좀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점검을 그러면 뭐 하도록 내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예. 그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또 새로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수 설비가 잘 되었는지 또 꼭 현장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칩니다. 예.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예, 우리 상하수도가가 시민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도심지 내의 방역 활동은 누가 합니까?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 보건소, 하는데 예.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리고 또 도로변에 그 측면에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곳의 방역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 방역은 보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도심지에 있는 동에서는 그 내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동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조금 방역의 횟수를 더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는 것도 검토해볼 마음입니다. 지금 그 오비나 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리장하고 관계를 해서 그 주변 지역은 우리 그때 하수 처리가 그 하수 운영가에 그 예산으로 얹어서 그 실제 우리 시에서 방역한 거에 한 2회 정도 한 2회 정도를 더 추가 방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듯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 건강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뭐 날파리다, 해충이다, 모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좀 방역을 좀 해달라 이런 형태의 민원들이 많아졌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도심지 내에 있는 상하수도 이런 그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해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하수과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야 안 됩니까? 그걸 전부 다 보건소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전혀 그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그 실제 방역은 그 소규모에 받는 기간이 한정되는 보통 그 뭐 날파리나 이런 것들은 여름철 그다음에 봄철 여름철에 그 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 대해서는 그 방역은 그 보건소나 아니면은 동에서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그 보건소도 뭐 이 많은 지역을 일일이 손이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동 예산이 있는데 얹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하수도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어게끔 그 하수도 준설이나 관리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그 준설은 그 뭐 또 다른 부서가 한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도심지 내에 상하수도 관련된 이 뚜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심지 내에 냄새 나는 것은 하수구 뚜껑 뭐 아니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배수로 거기에 뚜껑에서 그 나는 냄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예산들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민원들을 좀 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뚜껑의 그 관리나 그다음에 그 해충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민원들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자체 방역을 하고 동에다가 그 요구를 해서 동에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급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민원 해결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